혹시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마음은 좀처럼 잠들지 않는 그런 밤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왜 그 장면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오는 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이제는 잊어도 될 텐데 왜 마음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밤에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용한 집안,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그런데도 마음은 어딘가 먼 과거를 붙잡은 채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떤 순간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오기는 할까? 그런데 오래전 부처님은 아주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평안을 찾는다. 왜 우리는 그렇게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조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잠들기 전 마음속에 오래 남은 한 문장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으며 점점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떤 것들을 더 오래 붙잡고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하루를 버티다 보면 밤이 금세 찾아왔고 눈을 감으면 곧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어집니다. 아침은 여전히 오지만 해야 할 일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몽을 일으켜 창문을 열면 공기가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집안이 분주했는데 지금은 그저 고요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릅니다. 탁자 앞에 앉아 그 차를 천천히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이미 10년,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 말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창밖에는 바람이 조금 불고 나뭇가지가 천천히 흔들립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에 다퉜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큰 일이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그 장면을 다시 꺼내어 바라봅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랍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후회입니다. 어떤 것은 미안함입니다. 어떤 것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들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서랍은 자꾸만 열리게 됩니다. 밤이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집안에 불을 끄고 방에 누우면 세상은 아주 조용해집니다. 냉장고의 작은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바깥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그 사이에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 그 말도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잠이 줄어드는 이유는 마음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4명이 앉던 식탁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식탁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릇 2개만 놓여 있습니다. 혹은 1개일 때도 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그 말에는 이상하게도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움, 허전함, 그리고 조금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 어떤 사람은 오래된 서운함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나간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선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이미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인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꽉 쥐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파도처럼 말입니다. 파도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그 물결을 마음속에서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마음이 괜히 무거워집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음이 조금 지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녁 뉴스가 끝난 뒤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고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마음 어딘가가 살짝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일을 마음에서 보내지 못하고 있을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잘합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옷을 버리기도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마치 겨울산에 쌓인 눈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산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눈 아래에는 오래된 잎들과 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아래에는 아직 녹지 않은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붙잡는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손으로 쥐는 것보다 마음으로 쥐는 것이 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조용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오래된 후회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서운함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어떤 시간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파도 하나가 아직도 잔잔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함께 바라보았던 마음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용한 부엌, 혼자 앉은 식탁, 창밖을 바라보는 겨울 저녁, 그리고 그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오래된 생각들.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많은 물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사람들은 마음을 설명할 때 종종 연못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함이 없을 때 연못에 물은 아주 고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물결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 물결은 잠시 후 사라지지만 그 순간 연못은 분명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기억 하나, 어떤 후회 하나가 떨어지면 마음속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물결이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괴로움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괴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른 지점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고 후회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일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도 하나가 해변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파도는 잠시 후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파도를 손으로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손에는 물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종종 그런 일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파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붙잡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이미 끝난 장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은 없으십니까? 왜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할까? 어쩌면 그것은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놓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놓아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놓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 말은 참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크게 움직입니다. 마치 연못의 물을 손으로 억지로 누르려 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그저 바라보라고.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전의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 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생각이 지금 내 마음에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마치 꽉 쥐고 있던 손을 아주 조금 풀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평안을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리면 마음은 오히려 더 붙잡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 속에서 손이 조금 느슨해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무는 잎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잎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놓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놓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다. 이 말은 참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괴로움은 붙잡는 힘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히지 않는 기억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기억을 아직 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아주 조용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혹시 오래된 말 한마디일까요? 혹은 아직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내 삶의 어떤 장면일까요?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질문을 들으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놓아짐의 길이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타멸에 정말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분명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도 조금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정호, 73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에 다녔고 아이들을 키웠고 누구처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20년 넘게 같은 자리였습니다. 벽지는 조금 낡았고 부엌 창문 옆에는 오래된 주전자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는 늘 같은 일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작은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차가 조금 식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런 날은 자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잎을 모두 떨어뜨린 채 서 있을 때 그 나무를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늘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겨울 그의 아들과 크게 다투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30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는 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왜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말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인생을 정해주려고 하세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김정호 씨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날 이후로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가끔 왔습니다. 명절에 짧은 전화 한 통.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풀린다고. 하지만 김정호 씨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기억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아들이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 그 말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있는데 이 생각이 몇 번이나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억을 마음속에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 산의 눈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산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많은 것들이 묻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김정호 씨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조금 먹고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날을 붙잡고 있을까? 그 질문은 처음 떠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은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무는 저렇게 놓아버리는데 타인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 말을 붙잡고 있을까? 아들의 말, 그리고 자신의 말. 그 말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펴는 상상을 했습니다. 돌을 내려놓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금은 누울 수도 있다는 사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조금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티에 그날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 몇 마디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돌을 아주 조금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저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에도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평안을 찾는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조금 더 조용히 가져와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겨울 저녁의 창가,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오래된 기억 하나. 그 기억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장면이 하나쯤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말 한마디, 이미 끝난 어떤 시간, 아직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 손으로 잡는 것은 금방 놓치면서도 마음으로 잡은 것은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렇게 들립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아주 작은 연습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먼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든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침대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잠시 앉아 보십시오. 방 안이 조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완전히 조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냉장고의 작은 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들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쉬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내쉴 때 몸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숨을 알아차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려집니다. 마치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잠시 잔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틈에서 우리는 마음을 조금 더 잘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전의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 뒤에 떠 있는 낙엽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낙엽은 잠시 떠 있다가 조용히 물 위를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멀어집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놓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이구나.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였구나. 이 말은 과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탑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강물은 다시 손으로 모을 수 없다. 이 말은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따뜻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강물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갔으니까요. 그 대신 우리는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마음,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밤. 어쩌면 평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숨 하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 하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아주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꽉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은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이 풀릴 때 스스로 나타난다고. 마치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평안은 원래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평안을 찾는다. 이 말은 거대한 깨달음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작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숨을 느껴보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시작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조용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함께 바라보고 싶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고요한 물 위의 풍경입니다.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쉬지 못하는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계속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한 집안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겨울나무, 늦은 밤의 고요한 거실.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 오래전에 끝난 어떤 장면, 가끔은 우리가 아직도 보내지 못한 사랑,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 창가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붙잡고 있던 노인의 이야기.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자신이 그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는 것.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감정을 밀어내려고 하고, 과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는 쉽게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연못의 물처럼 말입니다. 연못의 물결을 손으로 누르려고 하면 물은 더 흔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물결은 천천히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그저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조금 붙잡고 있던 힘을 풀어줄 때 마음은 스스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수행자들은 마음을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새벽의 호수는 아주 고요합니다. 물 위에는
아무 물결도 없습니다. 그 물 위에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구름도 비치고 산도 비치고 새벽빛도 비칩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물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때는 세상도 사람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에 바람이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라는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안은 이미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쯤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버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가 마음의 손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아주 조용한 변화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벽은 큰 소리를 내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어둠이 조금 옅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조용히 빛을 띱니다. 마음의 평안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부처님의 그 짧은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평안을 찾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느라 마음이 조금 지치지 않았느냐고, 이제는 손을 조금 쉬게 해도 괜찮다고, 오늘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눈을 감을 때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아주 고요하고 깊은 마음으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평안이 함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마음의 길은 여전히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